계엄에 관여했던 핵심 인물들이 연이어 침묵을 깨고 있습니다.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츰 그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거죠. 이승민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.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김병기 의원이 전한 말을 종합해보면 홍 차장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에게 예고 전화까지 받았습니다. 네. 계엄이 선포되기 약 2시간 전 윤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. 한두 시간 후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니 전화기를 들고 대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집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. 이때 윤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라,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겁니다. 그러니까 방첩사를 두어서 싹 다 정리해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 이거죠. 네, 홍 차장은 곧바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11시 6분에 통화를 했는데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때 얘기가 나온 게 국회 봉쇄였다고 합니다. 또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체포 대상자들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니 위치를 추적해달라며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. 주요 정치인 체포 명령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명단 누가 포함됐습니까? 계속해서 말이 다르더라고요. 네,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면요. 네. 이재명 대표, 우원식 국회의장, 한동훈 대표, 김민석 최고위원, 박찬대 원내대표, 조국 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이 포함됐고요. 네.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, 방송인 김어준 씨도 있었습니다. 홍 차장은 이런 얘기를 들으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국정원장이 따로 있잖아요. 조태영 국정원장. 그런데 대통령은 국정원장 대신에 홍 차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.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네. 홍 차장이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조 원장에게도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당시 조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었기 때문이죠. 조 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. 네. 이 때문에 계엄이 선포된 뒤 윤 대통령이 껄끄러운 조 원장 대신 국정원 1차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리포트에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차장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네, 이유가 그렇습니다. 뭡니까? 네. 조 원장은 홍 차장의 증언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요.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지시를 하지 국정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홍 차장은 밤 늦게 열린 국정원 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지만 원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. 홍 차장은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. 1차장 때문에 비상계엄이 실패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화를 내며 경질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네, 이 부분은 앞으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승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